막상 써보니까 디자인은 사실 연막 작전이었고 무게 빼고는 대체로 다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튜너입니다. 오늘은 무려 10일 정도 사용해본 아이폰 17 프로 맥스 장단점 분석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디자인 구리고 성능 좋고 뻔한 것보다는 일반인 입장에서 크게 와닿을 만한 실사용 장단점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장단점 리뷰하기 전에 원래 첫 번째 장점이 통신 모뎀 성능을 다루려고 했지만 요즘 셀룰러 소프트웨어 오류로 추정되는 얘기가 굉장히 많길래 편집 중에 다시 재촬영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통신 모뎀이 이번에 퀄컴의 X80 가장 최신의 칩셋이 들어갔고 전작과 비교해볼 때 전력 효율이라든지 안정성, 속도 거의 모든 면에서 떡상을 해서 좋아졌구나 장점으로 다루려고 했으나, 아시다시피 LTE 사용 시 딜레이 버벅인다는 이슈가 있죠. 근데 저는 통신 모뎀은 이번에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퀄컴 X80이 참고로 갤럭시 S25 울트라나 폴드7에서 이미 2번이나 들어갔던 거라 퀄컴 모뎀이 잘못됐다면 똑같은 모뎀이 들어간 갤럭시에도 문제가 있어야 하지만 둘 다 매우 멀쩡한 것을 볼 때 제 내피셜이지만 소프트웨어 문제이지 않나. 아무튼 저는 사실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을 것 같은 발언이긴 한데,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모뎀의 최대 장점이 신호 유지력이 좋아져서 음영 지역 커버에도 유리하고 불필요한 전력 소모 또한 줄어서 배터리 효율성도 좋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 방면에서 테스트를 해보니 방문 다 닫고 화장실 맨 구석에서 16프맥과 비교해볼 때 핑 안정성이나 속도 부분에서 17프맥이 더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침 일본 유심도 있고 저희 동네가 일본 통신망도 잡히기 때문에 53km 떨어진 대마도에서 오는 신호도 잡아서 테스트를 해볼 때 핑이나 속도 10번 가까이 진행해봤는데 모두 다 17프맥이 더 안정성, 속도가 우수했습니다. 결론은 소프트웨어 오류가 모두 다 잡힌다고 가정했을 때 LTE 5G 신호가 평소 약했던 음영 지역에서 특히나 전작 대비 유의미한 개선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가 미쳤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에서는 가장 오래가는 배터리 타임을 보여줍니다. 당연하겠지만 17 프로 맥스로 올라오면서 200mAh 늘어난 4800mAh 배터리 용량이 들어가면서 이제 갤럭시 울트라급의 용량을 자랑하죠. 그런데 용량 자체는 전작 대비 4% 정도 만들었지만 이번에 스펙상 배터리 타임은 12%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용량 대비 실사용 타임은 오히려 더 좋아졌는데, 앞서 말한 통신 모뎀 전력 효율 차이도 있고 A19 프로 칩셋 전력 효율도 개선도 있고 두루두루 개선이 되면서 깡패 같은 실사용 타임을 보여줍니다. 일단은 실내 사용 기준으로는 100% 사용 기준 10시간 정도를 보여줬고, 밖에서 핫스팟 키고 카메라 쓰고 하드하게 쓴다 해도 7시간 정도, 뭔 짓을 해도 이제는 하루는 무조건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자주 안 만지시는 분들은 이틀도 충분히 쓸 수 있겠다. 세 번째로는 드디어 충전 출력이 달라졌는데, 맥스를 기존에 쓰셨던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충전이 되게 느리죠. 16 프로 맥스 때는 100% 충전 시 2시간가량 걸리는 매우 느린 충전 속도를 보여줬다가 이번에 40W까지 올라가면서 드디어 좀 쓸만해진, 실제로 여러 테스트를 해봤는데 굳이 애플 정품 충전기가 아닌 서드파티 충전기로 해도 최대 40W를 보여줬습니다. 배터리는 50% 때까지 30W 후반에서 40W까지 꾸준하게 먹어주더라고요. 결론은 100% 충전 시에 이제는 1시간 20분, 전작 대비로 하면 40분이나 단축이 되었고, 17 프로 맥스 사실 분들은 이번에 꼭 40W 이상 어댑터 구매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는 발열 안정성이 태블릿급입니다. 바로 3D 마크 돌려보면 갤럭시나 16 프로 맥스는 초반 스퍼트 발열이 눈에 띄게 빠르다면 17 프로 맥스는 매우 천천히 올라오더라고요. 16분 정도가 지나야 피크 온도인 44도를 돌파했고, 실사용 시에 발열도 거의 느끼기 힘든, 물론 카메라 오래 쓰고 하니까 미열이 올라오긴 한데 16 프로 맥스를 장기간 썼던 사람으로서 이거는 큰 유의미한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발열 안정성이 좋다 보니까 고속 충전할 때도 발열 스로틀링으로 인한 충전 저하 현상도 크게 없었고, 맥세이프 충전 또한 발열로 인한 손실이 덜하다 보니까 이것 또한 만족도가 되게 좋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망원 카메라입니다. 이건 제가 S25 울트라 때 자세히 비교를 해드린 부분이라 짧게만 짚고 넘어가면 이번에 4배 줌으로 다운그레이드가 되긴 했지만 센서 크기는 56%가 더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S25 울트라보다 좋은 카메라 결과물을 보여주더라고요. 게다가 8배 줌에서 0.5배 초광각으로 한 테이크로 당길 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이게 가능한가 싶은 매우 스무스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망원에 2세대 센서 시프트 OIS가 들어가면서 4배에서 8배 중 동영상 퀄리티도 굉장히 안정적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망원 사진 자주 찍는 분들은 17 프로 맥스 이번에 매우 감탄하지 않을까. 반대로 첫 번째 단점,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디자인이야 제 생각이지만 몇 년 지나면 레이징이 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독특한 외관 디자인보다는 제가 애플 스토어나 리셀러 샵에서도 몇 번 봤지만 이게 블루 컬러가 유독이 흠집에 취약하더라고요. 전시되어 있는 모든 17 프로 블루 계열에서 흠집이 생겼던데, 이게 맥세이프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유리 코팅이 달라졌는지 블루 컬러만 유독이 흠집이 심하게 생겼더라. 그래서 오래 쓴다 가정할 때는 오렌지나 실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좀 다소 무거운 무게를 꼽고 싶습니다. 17 프로 맥스가 232g 정도로 측정이 되었는데, 이게 갤럭시 S25 울트라라든지 심지어 폴드 7보다 더 무거운 바형인데도 불구하고 두툼한 외관에 무거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심지어 폰을 오래 쓰다 보면 새끼손가락에 폰이 받친 흔적까지 남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내돈내산에 가격이 워낙 좀 비싸다 보니까 케이스도 같이 쓰고 있는데, 그나마 가장 가벼운 초슬림 케이스를 써도 258g, 굉장히 무겁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가격대가 아무래도 200만원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199만원인데 이게 전작 대비 9만원 정도 올랐고 1테라는 260만원, 2TB는 320만원으로 결코 만만한 금액은 아니죠. 요즘은 또 사진 많이 찍고 하면 256기가도 부족하다 하는 사람이 많아서 512기가 모델을 많이 구입하던데, 사전 예약 기준으로 갤럭시 쪽은 2배 스토리지 혜택이 있어서 용량 압박이 아이폰은 얄짤이 없습니다. 512기가 사려고 하면 무려 30만원을 더 추가로 내야 되는 좀 가격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그 외 단점으로 소프트웨어 최적화가 iOS 26 초반이라 그런지 좀 아쉽긴 한데, 이건 추후에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참고 용도로만 보세요. 이렇게 아이폰 17 프로 맥스 장단점 10일 분석 리뷰 해봤고, 17 프로 맥스 디자인 때문에 욕을 한 바가지로 먹은 거지, 막상 써보니까 디자인은 사실 연막 작전이었고 무게 빼고는 대체로 다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실사용 체감이 16 프로 맥스보다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충전은 여전히 느린 편이긴 하지만 이제야 좀 쓸만해졌고, 통신 모뎀 또한 이제는 아이폰이 안테나 안 터져서 별로다 하는 얘기는 없어질 것 같고, 사진도 굉장히 잘 나오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굉장히 만족스럽게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도 의견 마구마구 남겨주세요.